자, 버크셔스의 2024년 8월 14일부로 이번 2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씩 변동 내역을 살펴보고 그 의미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크셔스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번 분기에 애플을 절반이나 팔아치웠지만 여전히 애플이 30%나 되는 비중으로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 순으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요. 사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뭘 들고 있냐,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구성 비중에서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 분산 투자만이 투자의 미덕이라고 여겨지곤 합니다. 거의 정답이라고까지 여겨지기도 하죠. 이걸 보고 속담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도 하고, 이론에서는 마코위치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시작하는 최적 포트폴리오 투자 이론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경제학의 기본 과정인 모든 인간은 합리적으로 또 경제적인 선택을 한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간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만 하나요?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심지어 중요한 결정들까지도 감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게다가 순식간에 결정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보시다시피 거의 몰빵입니다. 단어가 좀 그런가요?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상위 3개 주식, 그러니까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셋의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워런 버핏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립식, 분산식 지수 투자는 버핏의 투자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만약 해당 종목, 해당 섹터, 해당 산업에 확신이 있다면 한 종목에, 한 섹터에, 한 산업에 30% 이상의 비율을 싣기도 하는 게 바로 워런 버핏, 이제 100살이 된 할아버지의 투자 방식인 거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2분기에 더 샀거나 아니면 새로 산 자산들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선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옥시 720만 주를 넘게 더 샀습니다. 버핏의 에너지에 대한 베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흐름상에서 보면 화석연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일과 가스에 대한 베팅은 점점 확신을 더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건 왜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목전에 닥친 금리 인하가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금리와 유가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체로 달러 약세라는 통로를 통해서 반비례의 관계에 있으니까요. 즉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에 따라서 유가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 시기 경제에 뿌려진 유동성을 생각하면 버핏은 아마도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크로 가정하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최적의 선택일지도 모르죠. 다음은 얼타뷰티가 있는데요. 이 얼타뷰티는 어떤 회사냐면 화장품 리테일러입니다. 말하자면 올리브영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버핏이 얼타뷰티를 샀다라고 하는 거, 이건 꽤 주목할 만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말하자면 K뷰티가 심상치 않죠. 물론 화장품은 2분기에 한참 좋다가 주가가 꺾여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꺾일만 했어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예전 제가 다루었던 방송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주가가 이때쯤 피크가 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잠깐의 주가 하강 혹은 소강 이런 것들은 실적 상승에 비해서 너무 급격한 주가 상승이 선행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3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업들, 주식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얼타뷰티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얼타뷰티라는 회사는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이 PE, 퍼 값을 보면 5년을 그려봤을 때 거의 최저점에 달하고 있어요. 무려 코로나 폭락 때만큼이나 싼 가치에 머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ROE 수치 같은 경우에도 60%의 괴물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장기 차입금도 없고 현금은 많은 상태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채 문제도 없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까지도 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핏과 먼 거는 자신들이 스톡 피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더스트리 피커에 가깝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기업, 한 주식을 고르기보다는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에 버크셔가 얼타뷰티를 담았다는 걸 보면서 이게 그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화장품들, 우리나라 K뷰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타뷰티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업체들에서 싼 가격, 낮은 환율을 이용하면서 사들이는 화장품들의 덕을 보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이것도 추론입니다만. 그렇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도 얼타뷰티를 산 다음에 물려 있거든요. 이 SEC에 보고하는 보고 가격 기준으로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타뷰티를 고려해봐도 나쁘지도 않은 가격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뷰티 업계 전반에도 좋은 소식이 되어줄지는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회사인 처브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처브라는 회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3년 하반기부터 거래 내역을 기밀로 요청을 하고 매집을 해온 회사예요. 이런 요청을 한 건 언제부터 이제 처음이었냐면 2020년 이후에 처음이기는 했는데요. 심지어는 주주총회에서도 이 처브 매집 사유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처브 매집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예 함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보험 산업은 버핏이 1950년대부터 투자를 해왔던 버핏의 그야말로 전문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이코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의 손해보험 사업을 직접 운영 중이기도 하고요. 처브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분석하기에는 제 능력 범위 바깥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 보험회사는 사실 캐시플로우도 중요하지만 이 캐시플로우를 어디에다 투자하고 있는지, 즉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 뭔가 버핏이 알파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주로 새로 샀거나 더 산 주식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3개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오일가스 베팅,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것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또 얼타뷰티, 화장품 산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매입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보험사인 처브도 계속 사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뭘 팔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에 이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애플을 많이 팔았습니다. 애플은 무려 가지고 있던 거의 절반이나 팔았거든요. 사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주린이나 버핏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을 산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이라고 해도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면 버핏이 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투자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종국적으로는 돈을 버는 행위니까요. 버핏은 애플을 무려 2016년부터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2분기 매도하기 전까지는 무려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어마어마한 비중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번 2분기에 절반이라 한 번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건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왔던 테크 주식 전반에 대한 어떤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애플에 대한 우려는 여럿이 있기는 해요. 이것도 다 사후 해설이지만 근 10년 동안 애플의 성장은 싼 원가를 쓸 수 있는 중국을 이용한 생산과 막대한 중국 시장에서의 1위권에 해당하는 지배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는 말할 것도 없이 잘 해왔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초대형 소비재 기업에 지정학이라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요약하자면 미중 분쟁이겠죠. 이로 인해서 중국 공장들의 생산 원가가 오르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내일 당장 망할 기업이냐 이런 이야기 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버핏이 팔고 있는 비아디처럼 버핏은 주가가 강세기에 매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다만 2016년 버핏이 애플을 매입할 당시 애플의 퍼는 지금보다 3분의 1이나 낮았습니다. 무려 10에서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비관하던 시절에 애플을 많이 샀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애플의 퍼는 근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같은 회사, 같은 애플이지만 그때의 매수와 지금의 매수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무려 가치평가 측면에서는 3배 비싸게 사는 거니까요. 버핏이 애플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궁금하시다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플 말고도 팔고 있는 주식 중에서 권자재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명확한 산업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주택 경기의 악화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버핏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주로 가구나 권자재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 베팅을 하는데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미국 주택시장은 그동안 꽤나 호황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연준이 초저금리 그리고 막대한 유동성을 들이부으면서 한동안 호황으로 치달았죠. 그때 버핏이 샀던 업체가 바로 LPX와 F&D라는 권자재 업체, 마루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금리가 올랐고 한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점차 신규 주택 수요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아마 안 좋아지고 있다 혹은 안 좋아지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주식은 파라마운트가 있겠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파라마운트 주식을 매입을 해왔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파라마운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죠. 파라마운트 주가는 2022년에는 무려 44% 그리고 2023년에는 12%나 떨어졌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총에서 우리는 모든 지분을 매각했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파라마운트의 실패한 베팅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우선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버크셔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손실을 보았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추정해보면 시장에서는 대략 15억 달러, 그러니까 2조 원을 넘는 무시무시한 돈이죠. 대략 15억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핏이 틀렸다 맞았다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보다는 버핏의 투자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버핏은 일전에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산 주식을 10년 동안은 갖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장기 투자가 맞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네, 아니 본인부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요. 살 때 얼마나 확실한 것이 중요한가 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나 그렇듯이 버핏도 틀릴 수 있죠. 파라마운트 매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지 2년도 안 되어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네, 손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오만한 겁니다.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손절하지 않으니까요. 버핏도 생각하고 틀렸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주식을 팝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틀릴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데 내가 손절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틀릴 수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걸 파라마운트 투자권에서 버핏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의 2분기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죠. 버핏의 2분기 포트폴리오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해야 할 건 애플 절반가량의 매도이겠습니다. 2016년부터 매집해서 큰 수익을 안겨준 주식을 반이나 잘라냈다는 건 꽤나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또 다음은 오일가스에 대한 계속되는 베팅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닥쳐올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여기까지를 내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얼타뷰티 신규 매수는 좀 사실 재미있는 부분이었죠. 한국 화장품 요즘 주가가 좀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계기로 한번 섹터 전반의 어떤 리레이팅 이런 게 좀 되리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여러모로 좋지는 않은 일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집중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나의 틀림을 인정하고 손절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투자 철학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굳이 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버핏 스스로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죠. 또 틀린다면 고집 부리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철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와 버핏의 포트폴리오, 2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와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마이클 버리나 하워드 막스 등 유명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혹시나 원하는 투자자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2분기 포트폴리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봄앤미의 문티켓이었습니다.